아니, 생일 약속을 먼저 해놓고 회식에 간다고? 아무리 회사 일이 중요하다지만 가족 간의 약속을 이렇게 쉽게 어길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지은이가 꼭 가야 하는 회식이야? 생일인데도 그런 자리를 빠질 수 없대. 민호는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좀 아쉬운데 회사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라도 먼저 갈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희 둘 다 늦지 말고 와라. 하지만 솔직히 괜찮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지은이가 함께 오는 걸 기대하며 하루 종일 준비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제가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다고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 터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고 민호와 지은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에게 전화해도 받지 않더군요.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준비한 음식을 보며 차갑게 식어가는 미역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SNS에서 지은이가 올린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술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식이 아니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으며 스트레스 풀었어요. 역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최고. 그 글을 보는 순간 제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스트레스를 푼다고? 우리 아들 생일에 와주지도 않고 가족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즐겼다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민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화를 꾹 눌러 참고 물었습니다. 민호야, 지은이는 어디 갔니?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몸이 안 좋아서 먼저 집에 갔어요. 제가 순간 터져나오는 말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집에 갔다고? 그런데 SNS에는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던 사진을 올렸더라. 민호야, 내 아내가 정말 몸이 아픈 게 맞니? 아니면 나를 기만하는 거니? 민호는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 사진은 회사 회식 중에 찍은 거예요. 지은이도 나름대로 회사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한 거지. 어머니를 무시하려던 건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회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면 가족은 뭔데? 내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난 잘 알아. 그런데 내 아내가 그런 태도로 우리를 대하는 건 절대 넘어갈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김정희 님이 아들 내외와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정희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직접 풀어내려니 조금 쑥스럽기도 하네요. 그래도 제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아온 길은 평범하면서도 그 속에 나름의 굴곡과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저는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게 가족은 말 그대로 제 삶의 중심이자 뿌리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의 남편과 결혼할 때부터 우리는 함께 걸어갈 길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죠. 남편은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던 날부터 그 사람이 가진 따뜻한 눈빛과 믿음직한 말투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결심하는데 큰 고민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제가 평생 의지해도 괜찮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결혼 후에도 남편은 변함없이 가정을 위해 애썼습니다. 당시에는 맞벌이가 흔치 않던 시절이라 제가 집안일과 아이들 양육을 도맡았고 남편은 바깥일에 매진했습니다. 물론 그 시절엔 지금처럼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첫 집을 마련할 때는 대출 서류를 떼러 은행을 몇 번이고 오가고 집안 살림을 맞추기 위해 남대문 시장에서 발품을 팔며 물건을 하나하나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이상하게도 괴롭거나 힘들었다는 생각보다 같이 노력했던 추억이 더 또렷이 떠오릅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 둘을 낳았습니다. 첫째 딸은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격이 차분하고 자기 할 일을 알아서 잘 챙겼어요. 무언가에 집중하는 모습이 어찌나 어른스러운지 종종 제가 거꾸로 아이에게 배우는 느낌이 들 정도였죠. 지금은 외국에 나가 있는 직장에 다니며 자신의 커리어를 멋지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릴 때는 제게 더 의지하고 장난기도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며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했죠. 몇 년 전부터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참 괜찮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결혼 후에도 제 아들 부부가 서로 아끼며 사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고 안심이 됩니다. 사실 저는 제 삶이 평탄한 줄 알았습니다. 물론 소소한 다툼이나 힘든 일은 누구에게나 있겠지만 큰 갈등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겼죠. 그런데 최근 들어 며느리와 관련된 몇 가지 일들 때문에 제가 생각지도 못한 복잡한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똑똑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에요. 결혼 전부터 직장 생활을 하며 자신만의 영역을 잘 구축해 온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당당한 모습이 좋았고, 그래서 처음부터 환영하며 잘 지내고 싶었죠. 그런데 가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묘한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무언가 걸리는 느낌인데 그걸 똑똑히 짚어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냥 제 마음속에서 며느리와 더 가까워지려고 할수록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런 날만큼은 가족끼리 모여야 한다고 여겨서 직접 저녁 식사 자리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음식 준비는 저 혼자라도 얼마든지 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 자체가 소중하니까요. 제가 아들에게 연락해서 생일날 시간을 어떻게 쓸지 물었더니 며느리가 회식 일정이 잡혀 있어서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이 살짝 상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회사 일이 우선일 수 있으니 이해하려 했죠. 제가 직접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일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생일에 잠깐이라도 얼굴을 비추면 어떻겠느냐고요. 며느리는 깍듯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하다며 회식 일정이 갑자기 잡혀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제가 더는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었죠. 이내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차려놓고
남편과 둘이 조용히 아들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SNS 사진을 보다가 며느리가 올린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는 회사 동료들과 웃으며 모임을 즐기고 있었고 회식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모임 같아 보였습니다. 제게 회식이라고 했던 그 말을 떠올리니 그게 정말 회식이 맞았는지 의문이 들더군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너무 속이 좁아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며느리가 가족보다는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건지, 뭐가 맞는 건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당신은 며느리가 어떤 이유로든 참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만 했죠. 그래도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며느리는 굳이 저렇게 해야만 했을까? 굳이 그렇게 숨기고 넘어가야 했을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머릿속은 그런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모임 즐거워 보였다고, 나중에 그 장소 한번 가보고 싶다고요. 짧은 답장이 오더군요. 네, 다음에 같이 가요. 그 말이 어찌나 공허하게 느껴지던지,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와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조금씩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 일이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갈등의 불씨가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고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조금씩 깨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그날 밤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더 큰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느낀 복잡한 감정들과 그 감정들이 만들어낸 사건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하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며느리의 모임 사진을 본 이후 제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가 왜 저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회식이라고 했으니 제가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직접 물어보고 속 시원히 따져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로 머릿속이 꽉 차다 보니 집안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족 문제를 함부로 대할 순 없으니 제가 며칠간은 억지로라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지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며느리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들 민호와 함께 주말에 집에 온다며 간단히 얼굴을 보겠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사실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속으로는 서운함과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직접 물어볼 기회가 생겼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미리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저녁에 만났을 때 며느리에게 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단순히 SNS 사진 때문에 서운하다며 따져 묻는 건 너무 유치해 보일까봐 걱정도 됐고요. 제가 속 좁은 시어머니처럼 보이는 건 더 싫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면 제 안에 쌓인 이 답답한 감정은 해결되지 않을 게 뻔했죠. 저도 나름대로 가족 안에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호와 지은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늘 그렇듯 밝게 웃으며 저희를 반겼고
지은이도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며느리의 태도를 보니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렇게 환하게 웃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싶어서요. 하지만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속에서 서운한 감정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며느리에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아, 저번에 보니까 회식 사진을 올렸던데 아주 즐거워 보이더라. 그날 메뉴가 뭐였니? 나중에 민호 생일에 그런 데서 한번 같이 먹어볼까 했거든. 제가 일부러 회식 얘기를 꺼내니 지은이는 순간 멈칫하더군요. 웃던 표정이 잠시 굳었지만 금세 다시 밝게 대답했어요. 아, 그날은 회사 근처에서 가볍게 밥만 먹은 거였어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특별한 건 없었다고? 그럼 뭐 굳이 거길 갔을까? 민호 생일날은 못 오고 말이야. 제가 조금 비꼬듯 말했죠. 평소처럼 그냥 웃고 넘어가는 척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은이도 그 말을 듣고 당황했는지 대답이 꼬이는 게 보였어요. 아, 그게 정말 죄송해요. 회사에서 분위기를 맞추는 게 중요해서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에요.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그런데 회사에서 보내는 회식을 왜 SNS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올렸을까? 회식이 아니라 개인적인 모임 같아 보였는데. 내가 잘못 본 거야? 제 말에 민호가 옆에서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지은이를 쳐다봤습니다. 지은이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지은이가 뭐라고 둘러댈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금방 수습하려는 태도를 보이더군요. 어머님, 제가 그런 걸 올려서 오해하셨다면 죄송해요. 사실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거라. SNS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린 건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도저히 속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저런 사과가 너무 형식적으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잘라 말했죠. 그럼 다음부터는 그런 사진은 올리지 말아줬으면 좋겠네. 가족 생일에 못 온 이유가 회사 때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는 사진을 보면 누가 기분이 좋겠니? 지은이가 제 마음을 모르고 그랬다면 이제는 알아줬으면 좋겠다.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으니 제 서운함이 전달됐겠죠. 그런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자리를 마치고 나서도 제 속은 전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제 말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을지 아니면 단순히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대답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가족은 서로에게 솔직하고 감정을 숨기지 않는 관계여야 한다고 믿어요. 그런데 며느리와의 대화는 늘 어딘가 닿지 못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당신은 제 말에 한참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지은이가 아직 우리랑 편하게 지내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는 건 어떻겠어? 제가 그 말을 듣고 답답함에 한숨을 내쉬었죠. 그럼 나만 이렇게 계속 서운해해야 하냐고요. 제가 민호를 낳고 키울 땐 그런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지 않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이해만 하고 기다려야 하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말에 며느리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저희와 저녁을 함께 못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느낀 감정이 어떤지 아시겠어요? 지은이가 가족을 우선순위에서 계속 뒤로 미루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갈등은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은이가 이런 태도를 반복하면서 제가 더는 참지 못할 순간이 찾아왔으니까요.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며느리 지은이와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뚜렷해졌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잘못 느낀 게 아니라는 걸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지은이는 예전보다 더 신중하게 행동하는 척했지만 제 눈에는 그저 형식적인 태도로 보였습니다. 말투는 공손한데 그 안에 진심은 없는 느낌이랄까요? 제가 그걸 모를 만큼 둔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면 민호가 자주 집에 오곤 했지만 지은이는 핑계를 대며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아졌어요. 한 번은 회사 일이 바빠서, 또 한 번은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지만 이게 반복되니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민호가 혼자 집에 와서 지은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못 왔다고 설명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섭섭함을 넘어서 어딘가 묘하게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나였습니다. 민호가 혼자 집에 와서 앉아 있는 걸 보는데 참 답답하더군요. 제가 속으로 참아보려 했지만 그날따라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민호에게 직접 물었어요. 민호야, 지은이가 우리 집 오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니? 민호는 순간 당황한 얼굴을 하더니 급히 변명하듯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요즘 회사 일이 정말 바빠서 그런 거예요. 제가 민호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자주 약속을 어길 정도로 바쁜 건가? 솔직히 말해봐라. 지은이가 우리를 피하고 있는 건 아니니? 민호는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을 망설이는 모습이 어찌나 속상하던지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괜히 예민하게 구는 거니? 민호야, 내가 아내를 편들어 주는 건 이해하지만 이렇게 매번 약속을 어기면 부모로서 얼마나 서운한지 생각은 해봤니? 그 말을 들은 민호가 결국 힘없이 대답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지은이한테 다시 한번 잘 이야기해 볼게요. 그렇게 대화가 끝나고 나니 제 속은 더 답답해졌습니다. 민호는 항상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하니 제가 답답한 건 당연하죠. 저는 다음에 지은이를 만나면 직접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라도 이런 태도를 계속 보이는 걸 더는 묵인할 수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지은이가 간만에 집에 온다고 연락을 했거든요. 그것도 민호와 함께가 아니라 혼자 오겠다는 말에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혼자 오겠다는 건지 제가 의아했지만 동시에 직접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겼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지은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보며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민호가 오늘은 일정이 있어서 제가 혼자 왔어요. 제가 지은이에게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와줘서 고맙다. 그런데 내가 혼자 온 게 좀 뜻밖이네. 해. 보통은 민호가 같이 오던데. 지은이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여전히 겉으로는 웃음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차를 내오며 직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은아, 내가 우리 집 오는 게 불편하니? 지은이는 순간 눈이 커지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제가 지은이의 말을 끊으며 정면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혼한 뒤로 내가 우리 집에 온 횟수를 세어보면 손에 꼽을 정도야. 그뿐만 아니라 약속도 자주 어기고 이유도 애매할 때가 많았어. 솔직히 말해줘. 내가 우리랑 관계를 멀리 두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지은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고개를 떨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제가 시댁 분위기에 적응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비꼬듯 대꾸했습니다. 내가 적응하기 힘든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가족들을 이렇게 대하는 게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니? 우리가 너한테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니? 지은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조심스럽게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에 제가 한숨을 쉬며 말을 끊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멀리 도망치듯 행동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구나.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가 금방 틀어지는 거야. 지은이는 더 이상 변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는 민호랑 가정을 이뤘으니 책임감을 갖고 행동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우리 관계가 달라질 거야. 그날 대화를 끝내고 나니 제 속은 조금 나아진 듯 했지만 지은이가 얼마나 진심으로 제 말을 받아들였을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지은이의 행동을 확인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날 이후로 저도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며느리 지은이와의 대화를 끝낸 뒤 며칠간은 평소처럼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속으로는 여전히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대화에서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을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지은이가 정말로 제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는지는 의문이었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고 지은이가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는 걸 보니 역시 제가 우려했던 대로 제 말은 그냥 흘려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한 게 제가 먼저 연락해 보기보다는 지은이가 먼저 뭔가 변화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쪽으로 기울더라고요. 마치 저 혼자 내가 더는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는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민호가 집에 와서는 별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민호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지은이 친구들 집들이가 있어서 저녁에 늦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주말마다 우리 집에 오는 게 불편하다고 하던 애가 친구 집들이에는 꼬박꼬박 참석한다니. 이게 어떻게 가족보다 친구가 우선이 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들으라는 듯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친구들 집들이는 꼭 챙기고 내 부모는 다음으로 미뤄도 된다는 거니? 민호는 순간 당황한 얼굴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집들이는 지은이가 꼭 가야 한다고 해서요. 제가 비꼬듯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은이는
친구들과의 약속은 이렇게 철저하게 챙기는데 가족 간의 약속은 왜 그렇게 쉽게 어기는지 한번 물어봐야겠구나. 민호는 대꾸하지 못한 채 어색하게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 속은 점점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며느리와 가까워지려 노력해도 저렇게 가족을 가볍게 대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과 어떻게 진심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며칠 뒤 제가 어쩌다 SNS를 보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SNS를 자주 하지 않는데 그날은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이런저런 게시글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은이가 올린 사진을 봤습니다. 친구들 집들이에 갔다던 그날 찍은 사진이었죠. 지은이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다른 사람들과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분위기는 밝고 화기애애했지만 제 눈에는 그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는데 왜 가족들 앞에서는 저렇게 거리감을 두려고만 하는 걸까? 제가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걸까요?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그 사진과 함께 달린 글이었습니다. 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최고야. 주말마다 이런 시간이 없으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을 거야. 저는 그 글을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게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럼 가족과의 시간은 스트레스를 준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당신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지은이도 아직 어린데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닐까? 우리가 너무 엄격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제가 남편의 말에 답했습니다. 당신 말대로면 나는 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가족의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한 내 시간들이 다 헛된 일이었다는 거야. 친구들과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길 수는 있어. 그런데 가족은 우선순위에서 항상 뒤로 밀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저도 그날 밤 다시 한번 깊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지 아니면 제가 정말로 뭔가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이번에는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동네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마침 가까운 카페에 며느리 지은이가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사실 그 순간 저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지은이가 혼자 있는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제가 일부러 유리창 너머로 슬쩍 보니 지은이는 어떤 남자와 앉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대화처럼 보였지만 뭔가 묘하게 가까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묘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제가 안으로 들어가며 지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지은이는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급히 당황한 듯 자리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여기 동료랑 잠깐 미팅 중이었어요. 동료? 제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은이와 그 남자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동료라면서 둘이 왜 이렇게 다정하게 웃고 있었니? 지은이는 대답을 못하고 손끝을 꼼지락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일이 있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그 말을 믿으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면 내가 더 이상 묻지는 않을게. 그런데 혹시 내가 여기서 다른 약속을 잡은 거라면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는 말아야 할 거야. 지은이는 더 이상 대답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떠나며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지은이의 행동에는 분명 뭔가 숨겨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저는 끝까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카페에서 지은이를 본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마치 뜨겁게 달궈진 솥단지 같았습니다. 아무리 가만히 있으려 해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계속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기분이었죠. 지은이가 정말 단순히 동료와 이야기하는 자리였던 건지 아니면 무언가 숨기려 했던 건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은이를 믿고 싶어도 그날 그 남자와의 분위기며 지은이의 당황한 표정까지 모두 제게는 하나같이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확실히 무언가를 본 건 아니니 당장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민호가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데 제가 슬쩍 그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호야, 지은이가 요즘 회사 일로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민호는 어머니께 그런 얘기했어요? 하면서 저를 놀란 듯 쳐다봤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회사 사람들과도 자주 만나는 것 같고 신경 쓸 일이 많아 보이더라고. 민호는 별 생각 없는 듯 대답했습니다. 요즘 일이 좀 많긴 해요. 지은이가 주말에도 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어머니, 지은이 너무 나쁘게 보지 말아주세요. 제가 민호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쁘게 본 게 아니라 지은이도 이제는 가족이잖아. 내가 모르는 고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더 신경 써봐야 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민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지만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캐물으면 민호를 괜히 곤란하게 만들 것 같아서 대화는 그쯤에서 끝냈습니다. 그런데도 제 속은 하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와 다시 마주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민호와 함께 집에 오겠다고 했죠. 저는 그날을 기다리며 일부러 차분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약 지은이가 그날 카페에서의 일을 꺼낸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생각해뒀습니다. 그런데 지은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민호와 함께 집에 들어오며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더군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민호랑 요즘 회사 얘기하다가 생각났는데 어머니 좋아하시는 간식을 좀 사왔어요. 제가 웃으며 고맙다 지은아 말했지만 속으로는 어쩐지 그 말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를 안심시키려는 행동처럼 보였거든요. 저녁을 먹는 내내 지은이는 민호 옆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화 내용보다 지은이의 표정 하나하나를 더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제가 일부러 지은이를 부엌으로 불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은아, 여기 이 접시들 좀 닦아줄래? 너랑 나랑 같이 하면 금방 끝날 거야. 지은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제 옆에 섰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중 제가 조심스럽게 그날 카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은아, 너 지난번에 카페에서 동료랑 있었다고 했잖아. 그날 내가 생각했는데 너 혹시 무슨 고민 있는 건 아니야?
지은이는 순간 손이 멈추며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회사 일이 있어서 만난 거였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날 내 표정이 좀 달라 보였거든. 내가 괜히 신경이 쓰여서 그래. 내가 우리한테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는 사이였으면 좋겠어서 말이야. 지은이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니었어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지은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확고해졌습니다. 제가 다그쳐도 대답하지 않을 게 뻔했으니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뒤 제가 우연히 시장에 갔다가 아는 사람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정희 씨, 나 얼마 전에 지연 씨 봤는데 그 남편이랑 있던 게 아니더라고. 다른 사람 같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어. 팀장님이라고 부르는 걸 들었는데 직장 상사인 것 같더라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되묻자 그 사람은 말끝을 흐리며 대충 얼버무렸지만 제가 이미 들은 말만으로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그 길로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이대로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오해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민호와 지은이가 다시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번엔 확실히 끝을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느낀 이 답답함과 의심을 계속 안고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민호와 지은이가 집에 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날은 마음을 다잡고 확실히 이야기를 꺼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오랫동안 제 속에 쌓여있던 의심과 답답함을 그냥 묻어두기엔 더는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사실을 듣고 나서야 마음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민호와 지은이가 들어왔을 때 저는 일부러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긴장시키면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저녁 식사를 차리면서 지은이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지은아, 잠깐 나 좀 도와줄래? 지은이가 주저없이 따라왔습니다. 설거지 그릇을 정리하는 척하며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내가 요즘 너를 보면서 걱정이 많아졌어.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야? 내가 자꾸 약속을 어기고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보여서 말이야. 지은이는 순간 멈칫했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숨기겠어요. 회사에서 그냥 일이 많다 보니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지지 않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얼마 전에 카페에서 너랑 있던 남자가 내 직장 상사였다고 하더라. 내가 뭘 숨기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이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침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날 상사와 만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건 정말 회사 일 때문이었어요. 제가 상사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했던 자리였어요. 제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상사와 조언을 구하기 위한 자리라고? 그제야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날 시장에서 들은 말과 지금 지은이의 말을 맞춰보니 뭔가 섣불리 오해하고 판단했던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제가 표정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그런 자리에 나를 안심시킬 말 한마디 없이 넘어갔니?
나도 내가 뭘 숨기고 있나 싶어서 마음이 불편했어.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팀에서 일이 몰리기도 하고, 제가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날 상사와 만난 건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조언을 듣기 위해서였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어딘가 지쳐 보였고 그동안 제가 몰랐던 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늘 가족 안에서 지은이가 거리를 두는 사람처럼 생각했지만 사실 그건 회사에서의 어려움과 스트레스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제가 잠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런 일이라면 왜 미리 말을 안 했니? 가족이라면 이런 걸 함께 나누고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니야? 지은이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민호까지 걱정할까봐,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싶어서 그냥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지은이를 얼마나 오해하고 또 그 오해가 지은이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제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지 못하고 괜히 의심부터 했던 것 같다. 너도 우리 가족이니까 이런 일 있으면 앞으로는 꼭 말해라.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으니까. 지은이의 눈가가 살짝 붉어지더군요.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말씀 못 드려서 이런 오해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저와 지은이는 그동안 쌓였던 많은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은이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죠. 그녀가 가족과 거리를 두려 했던 게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에 갇혀 있었던 것 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후로 저는 지은이와 대화를 더 자주 나누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한다는 걸 배운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대화가 저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는 오해가 아니라 이해와 공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다음 이야기는 이 변화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정말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지은이를 둘러싼 오해와 답답함이 제 마음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지은이가 저희를 일부러 피하거나 거리를 두려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불안함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저 자신이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어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며느리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제 기준으로만 판단했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지은이에게 조금 더 다가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먼저 변해야 지은이도 마음을 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제가 일부러 지은이와 시간을 가질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민호에게는 따로 약속이 있다며 시간을 주고 지은이만 초대했어요. 지은이는 처음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흔쾌히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제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지은이가 좋아한다고 했던 샐러드와 가벼운 파스타를 준비했어요. 부엌에서 음식 냄새가 은은하게 풍길 때쯤 지은이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 오는 건 오랜만이네요. 괜히 긴장되는데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괜히 긴장하지 말고 편히 앉아. 내가 너랑 이런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식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분위기를 조금 풀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아,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회사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걸 몰랐던 게 마음에 걸리더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왜 그걸 보지 못했을까 싶었어. 지은이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오히려 더 죄송했어요. 어머니께 제 마음을 솔직히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더군요.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너를 따뜻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내가 너를 불편하게 했던 건 아니니? 너도 내 입장을 솔직히 말해줬으면 좋겠어. 지은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처음부터 어머니께서 저를 불편하게 하셨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댁이란 자리가 조금 무겁게 느껴졌던 건 사실이에요. 제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크다 보니 주말에 시댁에 오는 게 또 하나의 책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머니께 솔직히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제 잘못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모든 게 이해가 되더군요. 제가 지은이의 상황을 제대로 모르고 시댁의 의무라는 틀 안에 지은이를 가둬놓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얘가 그만큼 너를 편하게 대해주지 못했다는 거겠지. 내가 힘들어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어. 미안하다. 앞으로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들을 편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지은이의 눈가가 살짝 붉어지더군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어머니께 많이 기대고 싶었는데 괜히 어머니를 실망시킬까봐 멀리하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더 솔직해지도록 노력할게요. 그 대화를 나눈 뒤로 저는 지은이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조금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예전처럼 완벽히 시댁에 맞추라는 부담감을 주기보다는 그녀가 힘들어 보이면 그냥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예전처럼 약속을 쉽게 어기지 않았고 민호와 함께 저희 집에 오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집에 올 때는 항상 작은 선물이라도 들고 와서 저희 부부를 챙겼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기뻤던 건 지은이가 먼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에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끝냈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정말 많이 힘이 됐어요. 감사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내가 잘 이겨내서 정말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 말해라. 가족이라는 게 결국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은이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려 했던 게 우리 관계를 천천히 회복시켜준 시작이었죠. 그리고 이제 저는 지은이를 며느리가 아니라 제 딸처럼 느끼며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서로를 위하는 진심이 쌓여가면 어떤 오해나 갈등도 결국엔 풀릴 수 있다는 걸 믿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살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